며칠 전 큰 화제를 모은 인증글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에코프로에 투자해가지고 10억을 벌어서 퇴사한다는 글이었는데요. 인증샷을 보면 4억 정도를 투자해서 255%의 수익을 내면서 10억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렇게 큰 수익을 냈지만 그게 놀랍지 않았던 것이 에코프로가 최근 한 달 반 사이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거든요. 12만원 정도 가격에서 47만원까지 오르면서 3배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한때는 코스닥 시총 2위까지 올랐어요. 요 며칠 주가가 떨어지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한테 다시 2등을 내주긴 했지만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던 거죠. 거래대금 역시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던 종목이었는데 주말에 뉴스가 뜹니다. 금융위에서 에코프로를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냈다는 거죠. 에코프로는 바로 해명 뉴스를 냈는데요. 과거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조사이고 최대한 수사에 협조를 하겠다.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전 회장을 비롯해서 전현직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했던 건데요. 에코프로가 하는 사업 특성상 중장기 계약을 많이 체결합니다. 10년 단위의 긴 기간의 계약을 많이 체결하는데 규모 역시 엄청나게 크죠. 그런 계약이 발표가 되고 나면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임원들이나 직원들이 이걸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시하기 전에 미리 주식을 사들여가지고 오르면 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냈던 거죠. 내부자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가서 일부는 벌금을 받고 일부는 뭐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압수수색을 한 이 사건이 이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미 처벌이 받아졌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지난 4년 동안의 차트인데요. 2020년부터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10,000원 정도에 불과했던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는데요. 47만원까지 올랐으니까 무려 47배가 상승했던 거죠. 이 2020년하고 2021년의 이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 호재가 나오기 전에 미리 주식을 취득해가지고 부당한 수익을 내는 사건이 있어서 처벌을 받았는데 최근에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가 40배 넘게 급등한 이유는 사업적으로 계속 성장을 해왔기 때문이거든요. 내부자 거래를 통한 불공정 거래 의혹은 사업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건 아니잖아요. 최근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팔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서 악재 뉴스가 나오면은 당연히 이제 매도 물량이 출현을 할 겁니다. 하지만 사업의 가치가 훼손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반등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저 역시 그렇게 예상을 했고 시가에 샀다가 반등하는 척 하다가 다시 밀리더라고요. 한 5% 정도. 여기서 바닥이 찍히는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본전에 살짝 정리해주고 두 번에 나와서 매도를 했는데 한 번 더 눌렸다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였습니다.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상태거든요. 지금 사서 앞으로 계속 홀딩한다 이런 전략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후에 조정이 발생을 하면은 지금같이 반등이 나오는 형태의 매매를 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코프로가 어떤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었는가라고 보면은 쉽게 생각하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와 관련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폐배터리 사업이라고 하죠. 배터리 리사이클해서 자원을 뽑아내는 사업도 하고 있고 양극재의 재료가 되는 전구체를 만드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탄산 리튬을 전기차에 들어가는 수산화 리튬으로 바꾸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양극재를 만들어 가지고 납품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도식화된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은 리튬하고 전구체 사업을 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양극재를 만들고 양극재를 고객사 그러니까 배터리 만드는 회사에 납품을 하는 거죠. 고객사들이 배터리를 만들어서 쓰다 보면은 나중에 폐배터리가 될 거 아니에요. 폐배터리를 다시 가져와서 다시 재료를 뽑아내고 다시 전구체 리튬을 만들어내서 양극재 생산해서 다시 납품하는 그런 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산업 중에 하나인 이제 전지 재료 사업 분야 또 하나의 사업 분야가 있는데 환경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 사업은 에코프로 HN이라는 자회사가 맡고 있는데요. 주로 온실가스 저감 사업이나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가 자회사들을 통해서 각각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전기차 수요가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급등했잖아요. 확실히 전기차라는 게 실생활에 들어오게 되고 내연 기관차에 못지않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관련 소재 회사도 당연하게 급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전기차는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전기차가 시중에서도 많이 보이게 됐지만 내연기관차를 100% 대체하지 못하더라도
50%까지만 점유율을 높인다고 쳐도 더 폭발적으로 성장한 시장이 남아 있거든요. 그걸 감안하면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의 미래가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건 지주사인 에코프로 말고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이 상장 중인데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자회사를 두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는 회사를 올해 상장을 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그 이달 중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할 계획이었는데 수사를 받게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가 미지수예요. 계획이 꼬이면은 연내에 상장시키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 내년으로 밀릴 수도 있겠다.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슈가 생기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물량도 나오고 있는데 사업적 가치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조정해서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